국민공감 2022 경인적 일꾼은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신상진 국민의힘 성남시장 예비후보의 출마의 변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신상진입니다. 네. 사선 의원의 지자체장 출마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성남시장이 되어야 하는지 출사표 카메라 보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신상진입니다. 예, 저는 성남시 중원구에서 사선 국회의원을 했었습니다. 수도권에서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 제일 어려운 지역이라고 하죠. 사선하는 동안에 성남 지역의 발전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84년도에 성남에 들어가서 28살 청년부터 쭉 살아왔고요. 그 지역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성남시 대장동 특혜 비리 사건 비롯해서 우리 성남FC 특혜 비리해서 많은 문제들이 이재명 시장 재직 시절에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러한 오명을 뒤집어쓴 우리 성남시가 이 공정과 상식이 바로서는 윤석열 새 정부가 바라는 그런 우리 가치를 우리 성남시에서 구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렇게 위해서는 경험이 있고 또 그동안 살아온 강단이 있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자기가 흠이 없어야 잘못된 걸 뜯어 고치고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성남시장을 도지사나 여러 가지 제안들도 있고 추천도 있었지만 제가 성남시장을 해서 100만 도시 성남을 멋지고 또 공정과 상식이 살아나는 그러한 훌륭한 명품 도시로 만들고 싶어서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네, 오랫동안 험지에서 사선의 국회의원 그 부분 강조하셨고 아까 그 자료 화면에 저희가 같이 나갔습니다만 출마 선언 모습이 타 후보들과는 좀 달랐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니까 가벼운 질문 좀 드려보면 청바지 차림에 야외에서 진행하셨습니다. 어떤 의도로 판교에서 하셨죠? 예, 판교 유스페이스라고 젊은 우리 직장인들이 많이 모이는 곳인데요. 거기서 점심 무렵에 우리 판교 하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4차 산업혁명의 선도도시 또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주는 그러한 지역으로 우리 손꼽힙니다. 거기서 제가 청년과 함께 호흡하고 우리 미래 우리 산업을 더욱 성장시키는 성남시장으로서는 판교를 중시 여겨야 된다. 그렇게 해서 청년과 함께하는 성남시를 만들어가는 그런 바람에서 성남 판교에서 출마 선언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바로 공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좀 쉬운 질문인데 어려운 질문일 수 있는데 비전 중에 하나가 첫 번째 비전이 재개발 재건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성남 생각하면 분당 신도시, 일기 신도시 때문에 이 말씀하시는 거고 빌라 단지의 종환원이라는 표현도 쓰셨는데요. 빌라 단지도 있죠. 예, 많이 있습니다. 분당에. 네. 근데 이 성남 이제 분당도 일기 신도시로서 30년이 되다 보니까 이제 주택이 노후화돼서 재건축을 원하는 주민들이 이제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작은 규모가 아니고 대단히 큰 규모고 또 한편에서는 빌라 단지가 이 일종으로 묶여 있어가지고 이제 4층밖에 짓질 못합니다. 다시 재건축을 1, 2, 3종이 있는데 1종이라고 하면 용적률은 200%고 예. 층수가 제한이 됩니다. 4층으로. 예. 그러면 4층은 엘리베이터를 못 놓습니다. 자비로도. 그러니까 5층 이상이어야만 주택에 엘리베이터 놓을 수 있는데 이건 연세 드신 분이나 몸이 안 좋은 분들은 빌라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환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2종으로 이제 환원시키는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주민 욕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분당이 아파트만의 도시가 아니라 빌라 단지도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서 오는 그 주민들의 바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이제 국토부 또 경기도와도 협의하고 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좀 많이 있는 시장이어야 주민의 그런 어려운 재건축 또 종환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 이제 본시가지가 있습니다. 원래 예전에 70년도에 청계천 일대에서 철거민들이 이주해서 사신 이제 거기가 주거 환경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어려운데 제가 2016년 1월 8일 날 국회 본회의가 통과된 도정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그 개정안을 제가 대표 발의한 내용이 구시가지에 딱 맞는 성남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도시형세민을 집단 이주해서 형성된 도시가 재개발을 할 때 도시 기반시설이 미약할 때 그 안에 있는 공유지를 무상으로 주민에게 양해한다. 이 법이 이제 통과됐었는데 그래서 주민 부담이
시유지들이 자기 주민 소유가 되니까 굉장히 이제 부담을 완화시킨, 그러니까 본시가지는 아주 주민들이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재정 착률이 15%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거는 결국 재개발이 누구를 위한 재개발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주민 부담을 경감시키는 재개발 재건축이 돼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입법 활동이라든가 중앙정부와의 협력, 또 제도 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좀 경험이 많은 그런 중앙정치와 끊임없이 협조를 끌어낼 수 있는 성남의 100만 도시 시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예. 재건축 재개발 종하는 문제들 제가 많은 경험으로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자, 시간은 좀 짧지만 이 반론을 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이제 시청자분들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재개발 재건축 부분에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 부분을 강조했다가 막상 시장이 되고 나서 잘 안 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아무래도 다른 집값을 들썩이게 할 수 있으니까요. 신상규 후보님 어떻게 보세요? 네, 결국은 뭐 집값 문제 잡는 것은 또 이 재개발 재건축을 억제한다고 잡히는 게 아니고요.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해서 우리 주택 공급의 한 일환으로도 그 정책을 우리가 도입해서 활용할 필요가 있고, 또 윤석열 정부도 국민과의 약속을 한 것이 1기 신도시에 재개발 재건축 시 재건축할 때 용적률을 대폭 상향을 하겠다 하는 것은, 우리가 환경적으로 보더라도 이 낮은 층의 아파트들을 짓다 보면 주택 공급에 한계가 있고, 그러면 수평으로 결국은 넓혀지죠. 예. 그럼 결국은 환경 침해가 더 되고 우리 자손에게 물려줄 그 유휴 공간들이 적어지죠. 그래서 결국은 용적률을 대폭 올려서 주민 부담도 줄이고, 미래를 위해서도 이 수직으로 고층의 이 주거 단지들이 형성돼서 그 안에서 모든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미래의 우리가 아파트 문화를 창출해야 되는, 이런 데서 새 정부의 그런 정책과도 일맥상통하고 그렇게 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택 부동산 가격 문제는 세금 문제라든가 그런 이제 주택 거래를 어떻게 활발하게 하면서도 억제하느냐, 또 양도소득세 이런 걸 얼마나 또 낮추고 해서 주택 거래를 활발하게 하는 다양한 그런 정책들을,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지, 재건축 재개발을 억제함으로써 그걸로 다 해결되는 건 아니다. 그 부동산 값을 잡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네.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제1판교 얘기, 제2판교 얘기 하셨습니다. 너무 협소하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얘기 맞습니다. 그런 얘기 있는 게 이미 판교로 올 기업이 다 와 있어서 오히려 빠져나간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원래 그 본 판교, 1판교는 아주 도시계획적으로 잘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더 들어올 데도 없죠. 너무 비싸고. 근데 이제 2판교, 3판교가 지금 입주를 하고 있거나 또 공사 중인 이런 상황인데, 그 도시 그 외관서부터 도로도 좁고 언덕지고 또 교통도 불편하고, 그리고 가격은 또 되게 임대료나 또 매매가가 비싸고, 그래서 예. 그런 부분을 제가 만약에 시장이 되면은 2판교, 3판교에서 그 일대를 저는 좀 더 4판교, 5판교 더 크게 넓혀서 명실상부한 한국의 실리콘밸리, 그 대한민국의 첨단 산업들이 다 들어와서 거기서 서로 편의를 도모하고 모든 거를 공유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스마트 도시, 뭐 글로벌 시티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을 아주 진짜 이 구현하려면 이 규모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규모도 생각해서 저는 판교를 아주 대한민국 최고의 IT 산업 도시로 만들려고 저는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주장을 하셨습니다. 뿌리는 복지는 안 하겠다. 아무래도 전임 시장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얘기일까요? 전임 뭐 이재명 시장 때 보면 뭐 청년 배당이라고 그래서 24세가 되면 1년에 4차례에 걸쳐서 토탈 100만 원을 뭐 아파트 100평 사는 자녀나 누구나 다 줍니다, 그냥. 그래서 그런 식의 무차별적 뿌리는 복지는 좀 정리를 하고, 진짜 어려운 청년들 또 꼭 일정한 지원을 해주면 거기서 정말 삶의 미래가 개척되는 그런 이제 선택적이고 집중적인 그런 필요한 소요가 되는 복지 영역에 투여를 하겠다. 그래야 더 많은 복지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복지뿐 아니라 또 여러 가지 그 이재명 시장 때 벌어진 그 퍼주기 정책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필요한 것엔 더 많이, 필요 없는 것엔 스톱. 이게 제가 이제 복지 정책의 기본으로 갈 것이고, 그리고 이제 보편적 복지에도 뭐 일부 그것이 다 이렇게 우리 무상급식 같은 거, 그런 거는
또 어떤 차별적인 또 거기에 따른 또 뭔가 소외되고 또 어떤 자기 처지가 드러나는 그런 식의 것은 지양을 해야죠. 하지 말고 대신 무차별 복지는 우리가 정리하는 것이 더 필요한 곳에 우리가 예산을 쓰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질문은 좀 어려운 질문이실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유리한 질문이실 수도 있는데 다른 예비 후보들이 적당히 볼멘 소리는 거 아시고 계실 겁니다. 4선 의원이 사실은 2020년까지 국회의원을 하셨고 기초단체장에 나오는 케이스는 안상수 의원 창원시장 될 때 그 정도 기억이 나는데 볼멘 소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큰 몸집이 아니냐. 네. 사실 크고 작은 거는 일의 그 본질에 우리가 더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남에 84년도 28살에 들어와서 골목골목 애정이 굉장히 많은 제2의 고향입니다. 이 고향이 이렇게 아주 많이 망가졌습니다. 지금 아수라에 나오는 안남 도시처럼 부정부패가 아주 만연하고 12년의 민주당 정부에서 한 정당이 오랫동안 시정 집권을 하다 보니까 이 공직사회나 뭐나 전부 다 이 물이 고이면 썩는다고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재건축, 재개발, 종환원 이 간단치 않은 문제입니다. 이게 대규모 이 신도시에서 그것들을 순차적으로 잘 이게 해내는 것은 굉장히 법적, 제도적, 국가 중앙정부의 협조도 끌어낼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또 저희가 이 8도의 우리 고향을 둔 분들이 다 모여 있는 도시고 또 원도심과 분당의 그런 차별적인 문제 또 판교를 세계 최고의 글로벌 IT 도시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 숙제 이런 것들이 결코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생활을 한 번도 안 했거나 또 입법 활동이라든가 이 제도 개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데에서 실제 그 현장에서 뛰어보지 않은 사람 또 중앙정부의 또 국회의 협력을 기초지자체장이 끌어낸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예. 잘 만나주지도 않아요. 저는 2년 전까지 4선을 했으니까 국회에 많은 다선 의원들도 저보고 형님 하는 사람들이 많고 전화 한 통화로도 이 제도 개선에서 성남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성남의 시장은 정말 특별시다. 특례시는 아니지만 특별시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에서 주목하는 도시가 점점 될 겁니다. 지방선거 과정에.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은 오히려 저 같은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을 역설하는 그런 다른 후보들의 볼멘 소리가 있다면 그건 오히려 감사한 얘기고요. 딴 분도 훌륭합니다. 훌륭한 그런 역할들을 곳곳에서 해주시고 우리가 원팀이 돼서 우리 국민의힘에서 12년 된 민주당 시장을 바꾸는 대통령도 바뀌는데 우리 시장 12년을 네. 성남도 정권 교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 유권자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변도 하신 걸로 가름하겠습니다. 신상진 국민의힘 성남시장 예비후보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